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러시아가 또다시 핵전쟁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5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핵전쟁 위험은 실제하며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 국영방송인 채널1과의 인터뷰에서 서방 세계를 겨냥해가지고 이런 위험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려는 세력이 많아서 안타깝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1월에는 핵 보유국이 핵전쟁을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 원칙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지난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예상과는 달리 고전을 면치 못하니까 이 공공연하게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경고해 왔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핵무기 운용 부대의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한 바 있고요. 그래서 긴장을 고조시켰었죠. 그리고 지난 4월 20일에는 핵탄두 한 10개 정도를 탑재하고 지구 어디라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인 사르마트를 전격 시험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해 서방 진영은 러시아가 전세를 바꾸려고 우크라이나에서 위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소형 핵폭탄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를 해왔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런 핵전쟁 발언 외에도 3차 세계대전의 위험이 실제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인텔팍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이 핵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위협 카드를 꺼내든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키이우 방문을 계기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라브로프 장관이 핵전쟁 위협 카드를 꺼내든 시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열차편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적으로 방문한 직후에 나왔다.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의 우크라이나 행을 굉장히 경계를 했습니다만은 두 장관은 이해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 듯이 24일 밤 수도 키이우로 들어가서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3시간 넘게 회담을 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미국 최고위급 인사의 현지 방문이고 또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항전 의지에 힘을 실어줬다는 의미, 또 러시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이런 우크라이나 정부 인사들을 만나는 사진, 영상을 함께 올렸는데요. 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독립된 주권 국가이고 푸틴이 남아있는 기간보다 훨씬 오랫동안 그러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성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만큼 그들을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한 러시아는 전쟁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성공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함께 키이우를 방문한 이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술 더 떠가지고 우리는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힘이 약해져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저질렀던 그런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이 러시아가 다른 나라들을 공격한다든지 전쟁을 일으킨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미 군사력을 상당히 상실했고 우리는 이전의 능력을 신속하게 다시 만들어낸 그런 능력을 러시아가 이제는 갖지 못하는 걸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요. 러시아가 이미 상당한 군사력을 지금 잃었는데 더 이상 그런 군사력을 재창출해가지고 다시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스틴 장관의 이 발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미국의 속내를 너무 적나라하게 공개해버렸다. 이렇게 봐도 좋을 정도로 파격적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BBC는 미국 국방장관 입에서 나오리라고는 예상하기 힘든 어려운 말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사실 이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의 일련의 발언은 러시아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핵심 두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대대적인 무기 지원도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왔을 만도 할 겁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러시아 측은 자신들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핵전쟁을 해서라도 전세를 반드시 러시아 편으로 끌고 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보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러시아가 핵전쟁 위협을 또다시 꺼내던 가장 큰 근본적인 요인은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2라운드 역시 러시아의 뜻대로 펼쳐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미국 등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 지원을 대폭 강화하면서 우선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설정한 5월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까지 의미 있는 전과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쉽게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오판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북부 키이우 함락 등을 주로 한 1라운드에서는 분명히 실패를 했죠. 자, 그랬다 하더라도 이 동남부 점령을 확실히 하는 2라운드만큼은 결코 패배할 수가 없고 또 패배해서도 안 된다. 이런 배수의 진을 치고 전쟁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2라운드 전쟁 역시 러시아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는 적잖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돈바스 전투는 이미 일주일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돈바스 완전 점령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9일에 이 돈바스에서 승리의 포레이드를 열겠다는 푸틴의 계획은 이미 물 건너갔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리우폴을 완전히 점령한 것도 아닙니다. 현재 상황은 이 2라운드 전쟁 개시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 맞춤형 드론이라든지 곡사포 등을 포함해 가지고 공격용 무기들을 대폭 지원하기 시작했고 독일마저도 장갑차 100대를 곧 들여보내기로 했다. 이런 소식은 이 푸틴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여기에 26일 열리는 서방 진영 국방장관 회의는 러시아에게 상당히 위협적으로 다가갈 겁니다. 전쟁을 장기전으로도 끌고 갈 수 있다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갈수록 콘으로 몰리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반전을 꾀하는 카드가 필요한데 러시아는 이를 핵전쟁으로 삼았다 하는 거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공포적 위협 카드를 꺼내들면 우크라이나를 향한 서방 진영이 위축되면서 무기 지원들도 주춤거릴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러시아 국방부는 서방 진영을 위협하는 하나의 카드로 지난 20일 아리엔겔스크 주의 플레셰스크 우주기지에서 사르마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을 발사했었죠. 그러면서 시험 프로그램이 끝나는 대로 사르마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사르마스에 장착된 핵탄두의 위력이죠. 그 위력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2000배 정도 더 강력한 것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 정도라면 이 사르맛이 미국의 텍사스주 하나 그리고 프랑스 정도의 면적을 완전히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의 위력을 과시한 거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TV 연설을 통해서 이 무기는 러시아의 안보를 확실히 보장하며 우리를 위협하려는 적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이 지구상 모든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ICBM 발사에 대한 서방 세계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자, 러시아의 생각대로 하면 서방 진영이 움찔하면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의 전격적인 재검토가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서방 세계의 반응은 러시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시큰둥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미국 정부는 사전에 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미국이나 동맹국에 위협이 된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CNN은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ICBM 발사 전부터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발사 직후에도 미사일을 추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ICBM 발사에 대해 우려하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에게 그런 시험은 일상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번 시험 발사가 미국이나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아직 실전 배치도 되지 않은 미사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겁니다. 존 커비 대변인이 특히 강조한 게 뭐냐면 이날 발사된 러시아의 ICBM 발사 정보를 러시아가 이미 통보해 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무기 감축협정, 이게 START, 스타트라고 그러죠. 이 스타트에 따라서 ICBM을 시험 발사할 경우에 상대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 때 예상하지 않는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죠. 이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상대국에 통보하지 않은 미사일 발사는 즉각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점적으로 러시아를 감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입니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가 화학무기라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 직접 개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선제 타격도 할 수 있다라고 이미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이 핵무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건 이 푸틴의 몰락은 둘째치고요. 러시아의 멸망을 가져오는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러시아의 지도자라면 절대 핵무기를 사용하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푸틴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푸틴이 구소련 해체 과정에서 러시아가 서방에 침탈당했다 하는 그런 피해의식, 또 미국 주도 국제 제재로 깊어지는 고립 상황, 러시아의 영광을 되찾아야만 되겠다는 강박과 무력 사용을 서슴지 않는 호전성,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그렇게 분석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미국 내에 존재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푸틴이 혼자서 전쟁을 결정하고 또 승리해야 권력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서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도 패권 부활을 꿈꾸는 독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미국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가지고 CNN은 지난 4월 20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비롯한 핵심 국방 인사들이 미국의 핵무기와 핵방위를 총괄하는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으로부터 러시아 핵무기하고 관련된 동태를 주 2, 3회 보고받고 있다 그러면서 아직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준비하는 어떤 움직임의 징후도 포착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에 대해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어느 정도냐? 냉전 이후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현재 미 당국자들 역시 러시아가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 자체는 1% 내로 현실화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어느 때보다도 위험수에 도달했다는 전제 아래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의 핵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럼에도 핵전쟁을 우려하는 것은 푸틴이 자기만의 사고에 갇혀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그간 푸틴 대통령을 비판해왔던 후르쇼프의 증손녀죠. 후르쇼바 교수는 푸틴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경고한 점, 이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가 핵무기라는 단어를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이 푸틴의 러시아가 그만큼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도저히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푸틴의 운명은 푸틴이 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